네, 이번 시간에는 무월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월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월경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월경이 없으려면 이제 배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쫙 나열하고 그 과정에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면 각각의 질환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HPO 엑시스에서 자,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로 GnRH를 딱 하겠죠? 그럼 이 뇌하수체가 자궁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난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뇌하수체가 우리 난소로 LH와 FSH를 분비하면 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소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이 자궁 내막을 안정화시킨 후에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들면 그때 이 내막이 탈락되면서 아래쪽으로 버자이나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요 과정이 이제 월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있으려면은 결국에 난소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자궁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자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뮬러관이라고 해서 이 뮬러관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발달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 이 Y 염색체가 이 뮬러관의 발달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 Y 염색체가 없어야지 뮬러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6XY면 이제 이 Y 때문에 뮬러간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질환 각각이 문제가 생길 때 발생되는 질환이 있겠죠? 자, 이 시상하부의 기능이 떨어져서 뇌하수체의 GnRH를 공급하지 못하는 증후군이 칼만 증후군입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크게 이 월경에 관련된 organ을 난소와 자궁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난소 파트는 이 난소 파트는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통해서 2차 성징, 특히 유방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잘못되면 유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유방이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문제가 생기면 얘는 지금 자궁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자궁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유방 발달이 없는 거고 대신에 얘가 오른쪽은 왼쪽에 영향을 안 미친다면 얘는 대신에 자궁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자궁이 없어지지만 대신에 난소는 멀쩡하기 때문에 얘는 유방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칼만 증후군처럼 GnRH가 없어지면서 LH랑 FSH가 안 나오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는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는 게 칼만 증후군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방이 발달이 안 되겠죠. 2차 성징이 없겠죠. 하지만 자궁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요 난소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터너 이 난소는 네, XX 염색체가 있어야 정상적인 X 염색체가 작동을 해야 이 난소가 기능이 하겠죠?
이 XX 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 터너 증후군과 칼만 증후군입니다. 이라고 하면 안 되죠. 칼만은 위에 있으니까 스와이어 증후군입니다. 참고로 적을게요. 쉽게 말해서 이 뒤에 물론 자세히 할 겁니다. 터너 증후군은 염색체가 45X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가 하나가 없죠? 물론 모자이크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X가 하나 없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서 유방 발달이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자, 스와이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친구인데요. 얘는 46XY예요. 그러면은 남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Y가 기능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 거의 46X인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이 생식샘에 관련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터너와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싹 넘어와서 Y 염색체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거를 우리가 안드로젠 불감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보통 AIS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 얘는 문제가 뭐냐면 Y 염색체가 있어. 얘는 46XY고 얘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작동을 그냥 못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Y 염색체가 있으니까 뮬러간 발달을 억제시키겠죠? 그래서 자궁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뮬러간 발달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뮬러간 무발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난소가 멀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궁만 없는 거예요. 물론 자궁이 없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성의 호르몬으로서의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2차 유방도 다 있고 2차 성징도 다 있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적인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자궁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끝났어. 난소도 있고 자궁도 있는데 여기 나가는 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원래 처녀막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퍼포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질환을 우리가 처녀막 막힘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난소도 정상이고 자궁도 정상이고 그냥 나가는 길이 막혔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이 길만 뚫어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있고요. 이 각각의 질환들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칼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GnRH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GnRH 뉴런이 위쪽에 후각판에서 만들어져서 위쪽 올팩토리 플레이트에서 만들어져서 하이포살라머스까지 만들어진 후에 쭉 올팩토리 널브랑 같이 쭉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위쪽에서 발생을 해서 아래쪽으로 하이포살라머스까지 쭉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려오는 길목에 올팩토리 널브랑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얘가 GnRH를 분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요게 칼만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 올팩토리 널브랑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후각신경도 저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각 저하가 가장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이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니까 폐경기 증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폐경기 증상이 아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차 성징이 안 되겠죠? 그 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서 2차 성징을 유도하고 임신을 원한다면 배란이 필요하니까 그거 이제 불임 파트에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으로는 안 되고 LH를 조금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HMG로 FSH를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후각 조화가 동반됐으면 칼만이다. 요거를 아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만은 했고요. 내려가 볼게요. 이제 터너 증후군이죠.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염색체 핵형 자체가 45X에서 끝나요. 물론 모자이크라고 해서 특정한 세포에서 이 메인은 45X지만 일부 세포에서 46XX나 46XY가 같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세포가 46XY나 46XX의 세포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거 우리가 모자이크 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핵심은 45X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핵형을 싹 봤는데 45X가 나와 있으면은 반드시 얘는 후각조화가 제일 중요하고 이 친구는 그다음에 이 친구는 45X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얘는 지금 염색체가 하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롱본의 성장이 저하가 됩니다. 뼈의 성장이 저하가 되면서 저신장이나 키가 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거 있죠? 목이 짧고 위아래로 짧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패 가슴 등의 넓적한 가슴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외형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터너 주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막힌 거잖아요. 여기가 막혔으니까 뇌하수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얘가 자꾸 LH를 줘도 알아먹질 않아. 그러니까 LH랑 FSH가 계속 증가하지만 에스트로겐은 떨어져 있는 이러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인다. 거의 폐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서 2차 성징을 유도하고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여기 오른쪽 파트는 대부분의 치료가 에스트로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서 2차 성징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도 투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렇게만 주어지고 다음에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형 검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저신장에 짧은 목, 방패 가슴이 있고요. LH랑 FSH가 막 오르는데 에스트로겐이 낮아요. 그러면 이게 난소의 발달 이상이잖아요. 난소의 성숙이 안 됐다는 거니까 우리는 터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핵형 검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와이어인데요. 요즘에는 순수 생식성 이형석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환자군은 조금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그래서 약간 최근에 PC 사상이 주장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이 조금 존재합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따로 해드릴게요. 그냥 흐름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46XY를 가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Y 염색체는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안티뮬러리언 호르몬을 만들어서 뮬러리언 자궁 생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해서 고환을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Y가 사실상 기능을 안 하니까 얘와 얘가 모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되니까 자궁이 생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얘가 작동을 하면 자궁을 생성을 안 시켜야 되는데 얘가 작동을 못하니까 안티뮬러리얼 호르몬, 요 뮬러간 발달을 억제시키는 이 억제가 안 되니까 자궁이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 생성돼 버립니다. 하지만 이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이 안 되면서 Y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이 안 되면서 고환이 성장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될 아이가 46XY니까 남자로 태어났어야 될 아이인데 이 Y 염색체가 손상을 받으면서 자궁은 있는데 고환은 덜 성장한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사실상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 외형이 여성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자로 키우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서 2차 성징을 유도하고요. 자궁이 있으니까. 근데 이 환자군이 가지고 있는 생식샘은 사실상 오바리가 아니고 테스티스란 얘기죠. 그래서 이 테스티스가 계속 있으면은 이 미분화된 생식샘이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더 중요한 거는 생식샘 제거술을 하셔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고환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미분화된 생식샘으로 남는 거예요. 생식샘을 반드시 제거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암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식샘 이형성증이면 스와이어면 생식샘 제거를 하겠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얘가 스와이어인지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XY를 줍니다. 그러면서 2차 성징은 없겠죠. 그래서 유방이 없습니다. 유방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남잔데요. 유방이 없고요. 그리고 자궁은 오히려 있어버리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46XY인데 유방이 없고 자궁이 있으면 스와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식샘 제거술을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비슷한 친구인데요. 여기 안드로젠 불감증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젠 불감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드로젠 인센시티비티인가요? 어쩌고 어쨌든 신드롬 이렇게 해서 AIS라고 부르는데요. 자, 얘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이 환자군도 46XY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과 굉장히 헷갈리죠. 그런데 이 순수 스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Y가 역할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안드로젠 불감증 같은 경우에는 이 Y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자로 작용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Y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안티뮬러리언 호르몬 관련된 작용을 하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안드로젠 불감증의 문제는 뭐냐면 이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는 했는데 얘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얘도 있고 작동을 해. 이 YG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티뮬러리언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자궁을 억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자궁 생성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몸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왜 이렇게 역할을 못해? 하면서 계속 늘립니다. 계속 뿜어요. 그러면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얘가 작동을 못하고 계속 분비되니까 이 남아있는 것들이 에스트로겐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게 되네요. 이 친구는 자궁은 없는데 에스트로겐은 분비가 되면서 유방이 발달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우리는 사실 근데 기전은 사실 별로 안 궁금하시죠? 우리는 결론만 궁금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46XY인데 소아이랑 똑같죠?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유방이 발달을 하고요. 그냥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많은 테스토스테론이 꽤 많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면서 유방이 크고 피부가 하얀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자궁은 없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의 현대 사회적인 미모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이 있고 길쭉길쭉하면서 피부가 하얀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하지만 자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이랑 질의 상부 3분의 1까지 이거를 우리가 뮬러리안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궁도 없고 질의 3분의 1이 없기 때문에 뭐 질이 짧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초음파상 자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똑같이 치료를 하는데 이 친구도 네, 생식샘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 어쨌든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비교하는 거. 똑같이 46XY인데 유방 없고 자궁 있으면 스와이어, 유방 있고 자궁 없으면 안드로젠 불감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뮬러간 무발생인데요. 요 파트죠, 요 파트. 이제 Y도 잘 했는데 뮬러간이 원래 싹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떠한 이유에서 뮬러간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별로 할 게 없는데요. 자, 뮬러간 물 발생 같은 경우에는 뮬러관이 성천적으로 발달하지 않으면서 자궁이랑 상부 질이 형성되지 않는 거고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외에 월경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색체 당연히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호르몬, LH, FSH,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싹 정상입니다. 다 정상인데 다만 문제는 뭐야? 뮬러간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궁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궁이 없다. 이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모든 호르몬과 모든 과정에서 다 정상이고 자궁만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딱히 안 하고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모든 게 정상이다. 모든 게 정상이면 정상이고 이제 자궁만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상이라는 게 이제 뭐 유방도 있고 핵형도 XX고 뭐 이런 경우겠죠. 모든 게 정상이고 자궁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든 게 정상이고 자궁도 있는 게 천여막 막힘증입니다. 친구는 모든 게 정상에다가 플러스 이제 자궁까지 정상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배란기 그 사춘기 이후에 사춘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테니까 2차 성징 이후에 월경 주기에 맞춰서 복통, 하복통이 있습니다. 그냥 월경통이 있다는 거죠. 얘는 심지어 밑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막혔으니까 위쪽에 자궁광에 액체가 계속 고이겠죠. 이 내막이 탈락은 돼서 피처럼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계속 그냥 고이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적인 하복통을 유발하고 여기 천여막이 막힌 거를 실제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초음파나 기타 영상에서 자궁광 이만큼 넓어져서 액체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영상을 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천여막 막힘증이다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뚫어주는 천여막 십자절제술 요거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요거를 진행하시면은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성징이 아니죠 월경 무월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트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문제가 와요. 16세 여자가 초경이 없다면서 이제 병원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방과 음모의 발달은 테너 1기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여기 이 오른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딱 봤더니 그래, 혈압도 그렇고 그래. 자, 여기 이게 이제 핵심 파트죠. 뇌신경 검사에서 후각 상실이 관찰되면 다 필요 없고 칼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17세 여자가 초경을 하지 않는다면서 병원에 왔습니다. 또 있네요. 유방 발달과 음모 발달이 모두 테너 1기래요. 무슨 말이야? 오른쪽 문제다. 난소의 문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딱 보니까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이 높네요. 이걸 보면은 이거 뭔가 지금 뇌하수체가 난소 이 자식 왜 일을 안 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난소가 실제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터너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싹 봤더니 X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터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도 똑같아요. 유방 발육과 음모 관계가 모두 1이니까 오른쪽 문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뭐 난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난포 자극 호르몬과 FSH와 황체 형성 호르몬 LH가 둘 다 높아요. 그죠? 그러면서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로겐이 낮으니까 이거 지금 뭐야? 터너인가 싶은 거죠.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핵형 검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자, 이건 터너예요, 터너. 테너기 2기고, 그 다음에 딱 봤더니, 근데 얘는 막 겨드랑이 털이 막 관찰되고 이렇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XY가 모자이크처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Y 염색체가 있으면, 생식샘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 염색체가 있으면 무조건 생식샘을 제거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수화이를 찾아놨는데. 딴 거부터. 안드로젠 불감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야. 유방이 왜 이렇게 커? 벌써부터 뭔가 안드로젠 불감증의 느낌이 싹 나죠? 하지만 음모 발달은 이제 또 안드로젠이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있는데 안드로젠이 없는 거 전형적인 안드로젠 불감증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핵심이 뭐야? 자궁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유방은 발달되어 있는데 자궁이 보이지 않으면 뭐다? 안드로젠 무감각 증후군이다. 제가 지금 문제를 해놨는데 못 찾겠어서 그런데요. 스와이어는 반대입니다. 유방은 없는데 자궁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스와이어입니다. 스와이어는 보통 XY도 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뮬러간 무발생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방 발달도 있고 음모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딱 봤더니 핵형 검사도 XX야. 그러니까 뭐야? 오른쪽은 싹 정상이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질이 짧은 주머니 형태로 보이고 자궁이 관찰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 호르몬도 싹 정상일 거예요. 호르몬도 다 정상이고 핵형도 정상인데 자궁만 없네. 뮬러간 무발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여막 막힘증 같은 경우는 여기 딱 봐도 그림에서 천여막이 막힌 것처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영상에서도 여기가 막히면서 위쪽으로 쭉 이렇게 액체가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1, 2개월 간격에 그러니까 월경 주기에 맞춰서 월경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방이나 음모부터 당연히 다 정상이겠죠. 싹 정상이고 핵형은 안 해봤지만 핵형도 정상이겠죠. 다 정상이고 이런 거면은 우리가 십자 절개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무월경이 끝났고요. 근데 월경 이상 파트이기 때문에 요거 외에도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 질출혈인데요.
비정형인가? 비정상이네요. 비정상 질출혈에 대해서. 근데 이 파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자분이 월경이 아닌데 질에 출혈이 있어요 하고 오는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각 파트에 나누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질출혈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질출혈이 있는 파트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경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고 프로게스테론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내막을 탈락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내막을 증가를 잘 못 시키거나 혹은 프로게스테론이 내막 탈락을 잘 못 시키면 두 가지에서 비정상 질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무배란성 자궁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파트는 뭐냐면 배란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배란이 안 돼 버리면 황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에스트로겐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을 테니까 에스트로겐은 있는데 프로게스테론은 없는, 자궁이 계속 증식만 하고 자궁 내막이 계속 증식만 하고 탈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과증식된 자궁 내막이 불규칙하게 탈락이 되겠죠. 끄트머리가 뭐 이제 못 버티겠다 하면서 막 쏟아져 내려오면 이 쏟아져 내려올 때마다 질출혈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주기로 월경이 있지 않고 불규칙하게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니까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구 복합도 가능합니다. 복합 경구네요. 하여튼 또 가능합니다. 언제 주로 호발하냐고 하면 정상적인 가임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이유가 이제 폐경이고요. 여기 가임 초가 여기가 이제 초경이잖아요. 그래서 초경이 시작하고 얼마 안 되는 불안정한 요 구간과 가임에서 폐경으로 넘어가는 요 구간에서 배란이 제대로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때 호발하고요. 자, 이때 발생하면 이렇게 말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아니고 월경 초에 뭐 열 몇 살 아기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원래 초경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정상적으로 배란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경과 관찰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자궁 내막 위충인데요. 이건 뭐냐면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자궁 두께가 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경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비치고 피가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자궁 내막 두께가 4mm보다 낮으면 진단하고요. 치료는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니까 에스트로겐을 투여해 주시면 되겠다. 문제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란기 출혈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배란기 출혈 같은 경우에는 자, 에스트로겐이 배란을 할 때 LH 설지를 일으키면서 여기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쭉 올라가면서 여기를 뚫으면 딱 LH 설지가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을 할 걸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이러한 하역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배란 전후로 해서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꺾일 때 여기 하면서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소량의 탈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량의 내막 탈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증식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탈락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당연히 배란일의 중간쯤에 배란일 전후로 나타나니까 이제 월경 주기에
중간 즈음에 주기적인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생리적 신호기 때문에 따로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배란 통증이 발생하면 우리는 엔세이드로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배란 전후인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시면 배란 전후에 성숙 난포가 보입니다. 약간 액포처럼 낭포처럼 이렇게 막 액체가 차 있는 여기 모습이 보이고, 주변에 작은 약간 짜바리 난포들은 안 보이겠죠? 이게 커져 있는 요러한 약간 수종처럼 액이 차 있는 것 같은 요런 것이 보이면 배란되기 직전에 성숙 난포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배란이 맞네, 배란계 출혈이 맞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경 이상에 대해서 무월경과 비정상 질출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더 중요한 건 요거. 그래서 이러한 증상, 무월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요 파트에서 어떤 질환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